안녕하십니까.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DS 단석 주주님들. 이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. 예. 드디어 내일부터 매수하시면 돼요. 오랜만이죠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신주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나올 때까지는 무상증자 패턴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규 상장주 중에서 무상증자 나온 것들. 그래서 드디어 내일 매수하시면 되는데, 제가 뭘 보고 그러냐면은 권리락,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. 권리락은 월요일날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는 하락 나올 거고요. 내일까지 하락 나올 거고, 보통 권리락 때 시가가 뜹니다. 그래서 이게 거의 한 90% 확률 돼요. 그래서 사면을 보여드렸으니까 모트렉스라던가 그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. 요번 같은 경우. 그래서 모트렉스 보시면은 이때 권리락 보시게 되면은 시가가 떴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지오릿 에너지 있어요. 지오릿 에너지 이거는 뭐 신규 상장주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아까 앞에 좀 얘기를 잘못했는데 하다못해 얘도 시가 떴어요. 얘도 시가 떴고 밀렸어요. 공통점이 하나같이 다 시가가 뜨고 밀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모트렉스 그랬고요. 모트렉스 그랬고 무상증자 패턴들. 그래서 시가 뜨고 밀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마 단석은 이런 변동은 안 나올 거예요.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무상증자로 좀 제대로 헤쳐먹어서 그래서 이런 변동폭은 안 나올 거고요. 그 단석이. 그래서 그냥 저는 단지 권리락 때 왜 시가가 뜰 확률이 높은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K옥션이라던가 K옥션 보시게 되면은 이라인입니다. 보시게 되면은 이라인이죠. 네. 얘 같은 경우 아예 권리락 때 점상을 갔는데 점상 간다는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오리 에너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오리 에너지 이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때 14% 정도 뜨고 그러니까 단속도 어느 정도 10% 중반대라던가 많이 뜨면은 이제 20% 정도 그 정도 이제 뜬 다음에 아마 그러고 밀어버릴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얘네가 여기서 제가 17.7 저항 얘기했잖아요. 17.7 저항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가 이런 거 통해서 나 조정 줄 거다 이상승에 대해서 조정을 주겠다라고 의사표시 했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제가 이때부터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. 뭐 17.7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.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사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뜨더라도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빠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일 뭐 만약에 하락 많이 나오면은 이 저점 이탈 시키고 끝낼 거고. 보통 좀 악독한 큰 손들은 그러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좀 그런 악독한 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해서 끝날 거예요. 정말 악독하다라고 하면은. 근데 어느 정도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거고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내일부터 매수 들어가서 권리락 때 시가 뜰 때 그때 이제 매도하고 밑에서 잡는다거나 저는 그거 본단 말이에요. 지금 하나같이 다 그냥 최근에는 사면이잖아요. 최근에는 사면이었고 우상증자 이거 한 개. 예, 얘네도 그냥 시가 뜨고 밀어버렸으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걸 본단 말이에요. 그럼 어느 정도 매도하고 밑에서 잡는 거잖아요. 그거 생각한단 말이에요, 저는. 그래서 이런 변동폭은 좀 어려울 거고 아무래도.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 징후는 여기 종가로 뚫는다. 16만 6,800원. 이렇게 해서 종가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폭이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좀 커질 수가 있겠죠. 그럼 그에 따라 이제 좀 매도가 나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매도가 나가야 되겠죠. 변동폭이 커질 경우에 변동폭이 커질 경우의 얘기입니다. 근데 변동폭 안 커지면은 아마 박스일 거예요, 박스. 예, 시가 뜨고 밀어버린 다음에 살짝 뜨면 뭐 이 정도고. 그래서 밀어버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렇게 이제 하락하고 시가가 이렇게 뜨고 밀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빠졌다가 좀 뭐 그 뒤로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든 올라갔다가
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뭐 빠졌다가 뭐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뭐 박스를 그린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게 박스 안에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. 박스 안에서. 얘네 같은 경우는 넘어갔잖아요. 이 전 고점 넘어갔잖아요. 그래서 단석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않고 박스를 그릴 거라는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제가 많이 빼면 여기까지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. 이게 어느 정도 좀 신주 물량 나오고 그러고 이제 좀 많이 빼는 거 있잖아요. 그 이거 신주 물량 나오고 좀 많이 빼가지고 이런 게 여기까지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런 게 이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밑으로는 못 뺀다라고 보는 거죠. 이 밑으로는. 근데 만약에 뺀다? 그러면 완전 그냥 개땡큐인 거고 그냥 아시겠죠?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바닥 나왔으니까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시겠죠? 바닥 나왔어요. 그냥 원래 세배 문턱 못 가고 이런 애들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다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 이탈 안 하고 변곡 나오는 거 보세요. 이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IM BDX라던가 얘는 이제 좀 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얘도 아마 이탈 안 할 거예요. 근데 얘는 조금 적자 기업이라서 얘는 좀 변수 있을 거예요, 아마. 얘는 적자 기업이라서 예, 그래가지고 좀 변수 있을 겁니다. 예. 한성 같은 경우는 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얘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. 근데 뭐 단석은 아시잖아요. 단석이 뭐 저런 기업들이냐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안 깬다라고 하는 거예요. 만약에 쟤네들이 전저점 깬다고 하더라도 안 깨요, 이거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깨질 거는. 근데 어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. 예.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라인이라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. 신주 물량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거라던가. 원래 무상증자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요. 큰 손들이 단타 치겠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죠, 여러분들. 맞지 않습니까? 단타 치는 거잖아요, 이게. 이게 뭐예요, 여러분들? 단타 치는 거죠, 대놓고 그냥. 단타 치는 거예요. 아니, 뭐 K옥션도 그렇고 무상증자 사례들이 다 그래요.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실리콘트 있잖아요. 얘네도 그냥 여기서 단타 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권리락 때 시가 떴고, 예, 그러고 나서 권리 공매도 때 개파락 나오고, 그러고 이제 쭉 빠지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은 변동폭이 심합니다. 얘네는 이제 그 무상증자 비율이 워낙 컸었어 가지고 1대 5인가 그럴 거예요, 얘가. 그래가지고 얘네는 변동폭이 커서 그런 거지 단석이 이런 변동폭은 안 나와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아직 오려면은 멀었으니까 만약에 근처 올 때 이탈하게 됐을 때라던가 여기 보거든요, 저는. 이탈했을 때. 만약에 이게 이탈했을 때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까지는 안 뺄 것 같거든요. 아무리 봐도. 아무리 뭐 신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. 여기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 제가 볼때 이 선에서 좀 마무리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박스 친다거나 원래 이게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 갔는데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기간이 길어지더라도. 더군다나 저는 무상증자로 쐐기 박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나 시간 좀 걸릴 거다. 예, 거의 이런 쐐기를 박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증자에서 바로 간 사례가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예요. 무상증자 끝나고 그 권리락이라던가 그런 고점들을 넘어간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잘 없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그런 좀 뭐 박스라던가 이게 진짜 마지막 개미 털기인 거예요. 예,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그 단발성 조정인 거고 이제 진짜 조정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조정 아닌 거고 이제 진짜 조정이 나오는 거죠. 다만 많이 올라감에 따라 시간이 이제 좀 박스의 조정이라던가 우하향 조정이라던가 그런 방식으로 좀 나올 거라는 거죠, 앞으로. 지금 이제 제가 유한양행에서 그 이거 단발성 조정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분석이 있었단 말이에요.
이거는 그냥 단발성 조정이다. 이런 조정 안 나왔다. 제가 여기까지 최소 여기까지 빠져야 된다라고. 예, 그 당시에도 다 되게 싫어했거든요. 참 진짜 이게 억울한 게 시간 지나면 증명되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, 그 당시에 짜증냈던 사람들 이미 없어졌어요. 예, 이미 유튜브 안 보고 이제 막. 그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. 예, 지금 단속에서도 억울한 게 도망갔던 사람들 거만 영상 보기 바쁘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. 그래도 검색 순위는 좀 올라왔더라고요. 예, 검색 순위가. 좀 올라오긴 올라왔더라고요. 예, 근데 뭐 조회수가 나와야죠, 뭐. 예, 조회수 지금 뭐 500도 안 나오는데. 도망가는 사람들 거는 뭐 1000명이 보고.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이거 영상 올라가면 10번 남았나요? 앞으로 이제 좀 세볼게요. 14, 13, 12, 11 맞네요. 요거 올라가면 10번 남았네요. 그래서 조회수 500 안 나왔고요. 공약 여전합니다. 400 나왔어요. 전 500 얘기했습니다. 만약에 이거 채널 페이지로 해서 500 넘기면 저 카운트 안 해요. 아시겠죠? 참고하시면 됩니다. 저는 순수히 좀 검색으로 500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아,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어떻게 도망간 사람들 거만 몇천 명 볼 수가 있죠? 아무리 제가 진짜 9개월 동안 중간중간에 분석이 좀 잘못된 게 있었지만은, 와, 참 진짜. 여러분들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. 근데 좀 그거는 있죠. 살짝 서운한 건 있죠. 영상을 좀 널리 퍼뜨려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서운하죠. 예, 근데 많이 서운한 건 아니고요. 그냥 그렇다고요. 아무튼 뭐 더 찡찡대기 전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크라운이었습니다.